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이거 심장이 상당히 튼튼해도 미국 대선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이거 뭐 건강이 좀 나갈 것 같아요. 하도 간이 쫄려서 거의 세계대전이라 진짜 세계대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시민단체 얘기 이런 것도 좀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먼저 우선 미국 대선을 보려면 그 구도가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 주권 파퓰리즘 사이에 세계 대전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친중 글로벌리즘이라 그러면 저는 이걸 이제 빅3 중국 공산당 복합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빅3 CCP 컴플렉스, 그래서 빅3 B3CC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B3는 뭐냐면은 빅 미디어, 빅 머니, 빅 텍. 빅 미디어는 미국 주류 언론, 또 서유럽의 주류 언론. 빅 머니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자본. 빅 텍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회사죠. 그리고 이제 CCP는 중국 공산당이죠. 이들이 이제 실제로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핵이에요. 글로벌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다 중국 공산당 같이 가는 건데 이들의 이제 그 전략은 뭐냐면 결국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관료 체제 UN, WTO, WHO, 그다음에 세계 경제 포럼 WEF, IMF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세계적 그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 모양새를 만들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주권국가 약화돼 있고 글로벌 관료 시스템이 마치 대단한 무슨 이제 그 권위를 가진 것처럼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아무 데도 책임을 안 지고 막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글로벌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또 중국 공산당이.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는 수단이 이게 이제 아주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두 가지를 악랄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는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거. 두 번째는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해체주의, PC, 극좌 이 세 개를 이용한 거. 이 두 가지 점에서 이 글로벌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못할 짓을 저지른 거예요. 한 30년 전부터. 우선 해체주의 문화는 이걸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deconstructivist culture라고 해야 되고요. 이 영어에 있는 단어입니다. deconstructivism까지는, 티비즘, 해체주의까지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cancel culture라고 불러요. 전부 취소해 버리는 거. 뭘 취소하냐? 전부 삭제, 지우기. 진실 존중 경멸하죠. 그 진실 어딨냐 이거지. 다 상대적인 거지. 시비 분별 경멸하죠. 옳고 그름 어딨냐 이거야. 다 상대적인 거지. 선악 구분을 경멸합니다. 황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C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역사 왜곡을 하고요. 인종차별, 식민지배, 친일파. 우리 같으면 이제 4.3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라고 부르잖아요. 제노사이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제노사이드라는 거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 혹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학살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미군이 서북청년단이나 국내 경찰이나 군인을 내세워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조선민족을 학살했다 이 소리가 돼요. 죄 없는 조선민족을. 근데 실제로 4.3은 물론 여러 가지 비극적인 건 있었지만 그 발단들을 보면 국내 최강의 공산 조직인 제주 공산 조직이 주도한 일종의 무장봉기거든요.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5.18도 마찬가지죠. 5.18도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지만은 그것도 일단 일사불란하게 예비군 무기고를 털은 거. 그 다음에 4번인가 5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간첩과 장기수가 대량 수용되어 있는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카빈 총상으로 돌아가신 분이 절대 다수라는 거.
그리고 카빈 총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럴 텐데 등 뒤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신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광주 무장사수로 이렇게 이행하게 된 계기가 5월 22일인가 23일에 그 도청합 집회인데 그 집회에서 나와서 선동했던 아주머니들이 지금도 식별이 안 돼요. 그 아주머니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 며느리가 애를 뵌 상태에서 뭐 총을 맞고서 죽었다든지 내 딸이 뭐 유방이 잘려져서 죽었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을 격분시켰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지금도 식별이 안 돼 누군지. 뭐 광주에 돌아다니는 운동권 안에서의 루머로는 저는 확인한 길은 없지만 아마추어 연극 배우들이 분장하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제가 그냥 술자리에서 들은 루머라서 더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같은 거를 뭐 아주 성역화시키고 해상교통사고인데 아주 비극적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퀘스천 마크를 제기하면은 아주 때려 죽일 놈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밟아버리는 거죠. PC라는 건 뭐냐면 이제 Political Correctness인데 이게 이제 이게 제목 자체가 비꼬는 제목이에요. 정치적 올바름. 그래 너 올바른 놈이야. 너 올바른 거 맨날 네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맨날 주장하지. 그런 뜻이에요. 이 제목이. 이 내용은 뭐냐면 낙인 찍기와 인격살인이죠. 저거 박바, 저거 친일파, 저거 극우, 저거 파시스트, 저거 뭐 성차별주의자, 젠더차별주의자, 저거 인정차별주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 백인 우월주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주의와 PC를 섞어서 쓰게 되면 사회가 망가져요. 여기다가 이제 극좌를 또 쓰잖아요. 얘들이 안티파, BLM, 그다음에 미국 민주사회주의 동맹 DSA 이런 극좌 조직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이번에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이번 트럼프 선거 때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랑 짝짝꿍이고 그 다음에 그 해체주의와 PC와 그리고 극좌를 가지고 노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재산이 뭐 수십조, 수백조인 사람들이. 이게 현실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이 빅3가 중국 공산당과 결합을 하고 이 정신에 있어서는 해체와 PC 그리고 극좌랑 놀고 이 정도까지 망가졌구나. 이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그 애들이냐면 CNN의 최대 주주가 미국 통신사 AT&T입니다. 그 AT&T가 CNN을 저 모양으로 돌아가게끔 방치한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적자를 보다 못해서 내놓게 됐는데 그 부채가 얼마냐? 한 200조 원 됩니다. 200조 원. 160 billion US dollars. 그거를 다 돈 질러 가지고 이때까지 떠받들어 온 거예요.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누가? 빅머니가 빅미디어를 떠받들어서 놀이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같은 통속이란 얘기죠. 200조 원짜리 부실 기업을 끔찍한 얘기입니다. 사실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우리는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싶다. 보스 파퓰리즘이라고. 가치주권이란 얘기는 가치지향 주권국가의 줄임말이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보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왜 퍼퓰리즘이라고 붙여? 퍼퓰리즘의 반대는 엘리티즘입니다. 빅3와 중국 공산당은 철저히 엘리트주의적인 친구들이에요. 일단 중국 공산당 잘 나가잖아요. 어마무시한 거물들이잖아요. 빅3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항을 해서 민초들이 그냥 떼거지로 일어났다라는 뜻에서 퍼퓰리즘이라는 걸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에너지가 퍼퓰리즘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민초의 애국심과 그래 우리나라를
그 소중한 현대 문명의 가치, 즉 다시 말하자면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및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강화해보자라는 민초 에너지거든요. 민초의 애국심과 가치지향성이라고요. 따라서 여기엔 무지막지한 대중에너지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퍼플리즘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 이미 쓰고 있고 그 단어 갖다가 써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일반적 보수주의랑 상당히 다른 거예요. 보수 파퓰리즘이에요. 이 가치 지향성, 저 가치가 보수 가치들이거든요.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애국 자유시민의 퍼퓰리즘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라는 게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애국 자유시민의 퍼퓰리즘. 그래서 이 가치가 그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고요. 여기에는 이제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인데 자, 진실 존중 그게 뭐야? 좀 어려운데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당하거든요.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놀잖아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알간? 그러니까 입 닥쳐? 이런 시츄에이션이 이게 뭐냐면은 저기 누구죠? 조지 오웰이 1984에서 그리는 시츄에이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실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팔육 정부,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 얘들 보세요. 단어는 근사하게 써. 실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에 문제 제기하면 너 뭔데 임마 아닥. 이건 뭐냐면 진실 존중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언어가 희화화된 거예요. 언어가 개코메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 존중이 깨지면 개인이고 자유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 힘 가진 놈이 최고입니다. 진실 존중이 완전히 깨지면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맛이 많이 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한 영성에 대한 존중. 야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종교의 자유인데 종교의 자유라고 우리말로 하면 어떤 어감을 주냐면 종교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자유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 서양 언어에서는 종교라는 게 신앙생활을 뜻해요. religion이라는 게. 그래서 I'm not religious 그러면 나 저기 뭐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야. He's a religious 그러면 he's religious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He's a religious Jew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저기 유대교 그 시내고그 다니면서 유대교 믿는 유대인이야. 그다음에 he's a irreligious Jew 그러면 그러니까 신앙 IR이 앞에 붙은 거죠. religious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저기 그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 집안인데 그 저기 유대교 안 믿어 이 소리가 돼요. 종교적인 비종교적인 그 사람은 비종교적인 유대인입니다. 이러면 웃기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은 종교적 유대인입니다. 웃기는 소리죠. 우리 어감으로는 신앙생활 하냐 안 하냐를 뜻한다고요. 이 단어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신앙과 영성에 관한 존중이죠. 이걸 이제 이게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메리 홀리데이즈라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입건해서 벌금 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주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가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설이 영혼이에요. 이걸 신앙인들은 가설이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같이 이제 빠딱하고 여러 가지 생각 많은 놈들은 참 아름다운 가설이다. 내가 왜 저걸 부인할 필요가 없다. 증명도 안 되지만 부인도 안 된다 저거는. 그리고 살다 보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꿈에서 조상이 나와서 저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죠. 저기 막국수. 이제 과부가 춘천이에요. 춘천에 그 육군 무슨 그 사단 앞에 들어가는 그 사거리 언저리에서 이제 그 애들 데리고 힘겹게 사는 과부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한밭집 그러니까 공사장 그때 이제 그 국도가 확장되는 공사가 있었을 때래요. 그 공사장에 그 일하시는 분들 드시게 이제 한밭집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퉁퉁 부은 손으로 이제 그 일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곤하게 이제 자고, 원래 이제 공사장 한밭집은 아침 한 7시부터 이제 음식을 접대를 해야 되니까 5시는 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또 다음 날이면 4시, 3시 반에 일어나서 가서 하고, 정말 혼자서 그 시장 봐야 되고, 혼자서 뭐 쪽잠까지 포함해서 5시간 못 자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게 이 과부 되시는 그 여성분이 살다가 꿈을 꿨는데, 시 할아버지인가가 하얀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 손을 잡고 그 메밀밭에 가서 너 이거 가지고 좀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뭘까 하다가 나보고 막국수 장사하라는 소린가 보다. 그래서 그 떼돈을 버셨다고요. 그 막국수 체인으로 그분이. 그럼 이런 일은 뭐냐 이거야. 우리가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사실 어떤 예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계시. 이건 뭐 종교기관에 열심히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런 거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겪고, 또 그런 꼭 예감이나 예시는 아니더라도 저의 무의식이 야 성현아, 야 백모야, 너 이러이러한 데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꿈을 반복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너가 인생 이 문제 해결하고 살아야 돼. 너가 요거 알고 살아야 돼. 해결이라는 게 알고, 내 무의식이 나 여기서 아파. 나 이거 아프거든. 내 아픈 걸 네가 좀 알아줘야 돼. 이 무의식은 언어로 표현을 안 하고 이미지로 표현하니까. 근데 이 세계를 파보다 보면 야, 이게 나의 무의식과 저 사람의 무의식이 연결돼 있어.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를 현대심리학의 아버지 융은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collective unconsciousness라고 불렀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 단어가 원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 단어가 아니에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 빠진 놈아. 그 넋과 넋의 네트워크를 얼이라고 불렀다고 우리 말에서는. 그러면 나의 영혼이라는 건 큰 영혼의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훌륭한 가설이고 아름답고 숭고한 가설이거든요. 뭐 꼭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근데 이러한 넋과 얼의 세계를 어루만지면서 그걸 경건하게 그걸 받들면서 기도하고 수련하는 사람들, 나는 난잡해서 못 그래. 하지만 그 사람들을 왜 욕하냐고. 그 사람들의 그 경건하고 소박한 모습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서 신앙과 영성에 관한 존중이에요, 이게.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그 반기독교라고 그릇된 악명을 얻은 니체의 말입니다. 니체가 뭐라고 말을 하냐. 니체 그게 Beyond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을 넘어설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영혼이라고 불리는 소중한 가설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혼이라 불리는 소중한 가설을 버려서는 안 된다. 어쩌면 나의 영혼 안에는 여러 쪼가리 영혼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영혼의 마을, 작은 영혼의 마을이 나의 영혼일 거다. 그리고 그 쪼가리 영혼들은 바깥에 있는 큰 영혼의 바다에서 튀어나온 놈들일 거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이.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흔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인데, 그게 짜라두짜, 그러니까 네 음절이죠. 그리고 이게 시로 쓰여진 책이라서 제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의 번역이고요. 그 번역본에서는 대한민국의 레전드입니다. 레전드예요. 제가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그걸 한 4차례 내지 10차례에 걸쳐서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거 사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부가 바로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바다에서부터 내 영혼으로 들어온 쪼가리 영혼들, 어떤 건 왕의 영혼, 어떤 건 과학자의 영혼, 어떤 건 시인의 영혼, 어떤 거는 그 사기꾼의 영혼, 어떤 거는 뭐 아주 소극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영혼. 그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섀도우예요, 그게. 그림자. 그런 쪼가리들이 들어와서
나라고 불리는 나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삐걱삐걱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사는데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다 화해시켜서 하나의 영혼의 조화로운 마을을 만들었다. 그게 짜라두짜 사부의 테마입니다. 이 테마를 고스란히 가져가서 심리학으로 푸른 사람이 융입니다. 그래서 이 쪼가리 영혼들을 하나의 조화를 삐각삐각 하면서 서로 싸우고 물고 뜨는 쪼가리 영혼들을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이 조화스러운 생태계로 만드는 그 과정을 융이 현대심리학의 아버지인 융이 개인화 인디비듀에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회정치만 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인간의 실존이랑 다 관계된 일이라고요. 한번 영혼 얘기 나왔으니까 더 하자고요. 자, 전 세계 어떤 번역 성경에도요. 전 세계 어떤 번역 성경에도 저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세 가지 단어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 그리고 고유명사로 여호와 이 네 개 하나의 고유명사 플러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주 그다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플러스 둘 아버지, 주, 여호와 이렇게 부른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언어의 성경에 원어도 그렇고 단지 히브리어에서는 아마 주라고 안 하고 아버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주라는 표현은 그 히라보로 성경이 번역될 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주 그러니까 주인님, 로드 그러니까 라틴어로 도미네. 이게 왜 그러냐면 히랍이나 라틴의 그 종교 개념에서는 그 위대한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차마 어려워서 아버지란 단어는 번역을 안 하고 아람어 그대로 아빠 ABBA로 남겨두고 아빠 마이 로드 아버지 나의 주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성경 그 성서학 잘 모르지만 그 말 제가 들은 정보로만 해석을 하면 유대인들은 주님이라고 하는 대신에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인들은 그 위대한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컨셉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아람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거 아람어로 아빠 ABBA 남겨두고 거기다가 주님이시여를 붙여서 아빠 말로드라 그랬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제 고유명사가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참 특이한 번역본이에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헐버트입니다. 우리 국부 건국의 아버지 우남 이승만의 스승이자 사상적 동지 헐버트. 이 헐버트가 그걸 넣게 만들면서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랑 엄청 싸웠다 그래요. 넣냐 마냐 하나님을 넣냐 마냐. 이게 없던 컨벤션 없던 방식이니까 전 세계에. 그때 헐버트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은 겉으로는 다신 여러 신을 믿는 샤머니즘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 고대 유일신 신앙이 뿌리 깊다. 이들은 이를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게 헐버트가 남긴 말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저는 그래서 신앙과 영성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 각각의 나라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주권 체제를 강화하고 가치지향 주권 체제를 강화하고 이런 나라들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핵심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적대시하는 나라는 좀 왕따시키고 이런 세계의 시스템 짜야 된다. 이게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이 두 개 사이의 세계대전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세뇌 탈출 시청자님들 벌써 이 얘기를 저한테 한 10번 이상 반복 들으셔서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그러면 친중 글로벌리즘의 이제 국제정치 안보학은 뭐냐? 국제정치 안보 전략은 뭐냐? 반안보 전략이 안보 전략이죠.
네, 이들은 아버지 부시, 클린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망하고 소련 망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소련 대신에 러시아의 위협을 과대 포장을 했고요. 중국을 키우고 중동 석유를 모시고 서유럽을 이제 받들어줬죠. 지금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미국의 석유 셰일 생산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동 모시기가 부활되겠죠. 그리고 중동에 있어서의 중국 파트너 이란, 오만, 후티 반군 이걸 키워주는 위험한 게임을 하죠. 이거 당신 어떻게 그런 말해? 오바마가 솔레이마니 키워줬잖아요. 현금으로 4억 달러 가지고 자산으로 20조인가 뭐 200조인가 풀어주고 이란 동결 자산. 그래서 솔레이마니가 이라크를 장악했잖아요. 솔레이마니 참살된 데가 어디예요? 이라크 마그다드예요. 왜냐? 이라크의 그 시아 계열 무장 세력을 무지막지하게 도와줬거든, 솔레이마니가. 이 짓 하는 거예요, 얘들. 그럼 한반도에 대해서 무슨 짓 할 거냐? 자, 뭐 이른바 우파라는 사람들, 뭐 바이든이 되면 오히려 대북 관계 잘 풀고 대중 관계 잘 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 바이든 되는 경우에는 정말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살아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겨울이 와도 굉장히 짧을 거예요. 아주 짧으면 2년, 많이 길면 4년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이 자들은 중국과 손잡고 북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겠죠. 중국과 손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 김정은 날려버리고 친중의 폐쇄적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폐쇄라는 건 뭐냐면 오로지 중국을 통해서만 드나드는 해외에 걸려있는 중국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러나 핵과 미사일은 없는 착한 북한. 그래서 친중 정권이죠. 딱 거기는. 친중으로 줄 딱 세우는 거죠. 참고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전부 얘들은 저기 주체 사상이어서 줄타기를 했기 때문에 친중으로도 안 가고 옛날에 친소로도 안 갔습니다. 얘들은 별도로 노는 거예요. 중국하고도 딜칠라 그러고. 이게 아니라 중국 앞에 딱 납작 엎드린 완벽한 친중 정권 딱 들여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하고는 그러한 북한 완벽한 친중 진짜 중국의 성이 돼버린 북한 중국의 한 성이 된 북한과 한국 사이에 남북교류 시키죠. 그러면 한국의 친중 세태를 더 방치해버리죠. 그럼 한반도 전체가 중국 영향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 3, 4년 지나면 이제 어게인 효순 미선, 어게인 2002년 해갖고 이제 미군 물러가라, 미군 철수 그러면서 이제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는데 미군이 100일도리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식민지의, 중국 식민지화가 완성되는 거죠. 그 물꼬를 틀 거예요. 아마 그거 해주려면 바이든한테 중국에 돈 좀 줘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한 20조는 줘야 될 거예요. 뭐 한 30조까지는 안 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싸구려니까 뭐 한 20조 주면 살 수 있을 거예요. 한반도 하나 먹는데. 이 시나리오라고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잘 견뎌가면서 싸워야죠. 만약 바이든이 된다면.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구독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목 프로덕션 다들 어려울 때도 많이 도와주셔서 꾸역꾸역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요일 날 트럼프가 이제 이번 주가 트럼프 대반격의 한 주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트럼프 그 지지 집회가 열렸죠.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꽉 차갖고 저기 둥그런 거 저기 아마 저 국회의사당 같은데 저기까지 그냥 이 거리를 다 메웠잖아요. 100만 명 나왔다 그래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건데 이 트럼프의 싸움은 소박하게 일단 부정의 유형별 조사가 있어요. 그 유형별 대응이 있습니다.